여기가 이제 새로 들어간 부분이에요. 자, 생각을 해봐요,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여기 문제가 쉽게 나오긴 할 건데, 어차피 화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어디까지 문제로 낼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디까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얘는 좀 잡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만큼, 그러니까 처음 화투를 배웠을 때 배우는 부분까지는 해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처음 화투를 배웠을 때 배우는 부분, 응용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어만 정리 잘 하시면 돼요. 됐죠? 화학 반응의 열 출입입니다. 코드 29. 못 찾아 또 하루 종일 넘겨 또. 이씨. 자, 일단 이거부터. 화투를 가지고 처음으로 배우는 게 이거예요. 개하고 주의. 개하고 주의. 개, 주의. 됐어요? 개하고 주의. 쉬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비핵화나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물질처럼 화학 반응에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 개를 둘러싼 외부 환경을 만든다. 좁고 실험실부터 넓은 우주까지 말한다. 이게 쉬워. 즉, 여기 봐. 화학 반응이 직접 일어나는 이 물질, 이게 개야. 됐니? 그리고 이 바깥이 주의야. 오케이? 이거 틀리면 안 된다. 개인지 주인지 낚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개와 주의의 차이가 쉬워져. 반응을 하고 있는 데가 개, 바깥이 주의. 됐지? 됐지? 자, 그럼 이제 반응열과 열화학 반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잘 들어라. 물론 하나하나 할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들어가야 될 게 지금 얘인데, 그리고 열화학 반응의 식도 꾸밀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기초예요. 자, 그럼 반응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질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개에서 주위로 이동하는 열량을 반응열이라 그래요. 다시, 개에서 주위로 이동하는 열량을 반응열이라 그래요. 화학 반응 일어날 때 무조건 열 출입 일어나죠. 무조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와 상태마다 지닌 화학 에너지의 양은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죠. 이거 물리학적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Q는 CM 델타 T 이거 아니야. 헛소리하면 죽여버린다. 이거 아니야 지금. 이건 자, 우리가 3단원에서 여러분 기억납니까 혹시? 결합 에너지? 화학 결합 에너지? 공유 결합 에너지 기억납니까? 이것들이 공유 결합 야 여기 봐라 어디 봐. 원자와 원자가 공유 결합할 때 필요한 에너지 또는 이 분자를 끊거나 합칠 때 필요한 에너지. 됐어요? 이 공유 결합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물질이 바뀌었을 때 생기는 에너지. 됐어요? 자,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쉽게 갈게요. 자, 쉽게. 자, 쉽게. 그냥 진짜 쉽게. 만약에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로 화학 반응했다고 칩시다. 됐죠? A가 B라는 물질로 화학 반응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잘 봐. A라는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10kJ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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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때 B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몇 줄일까요? 물어보잖아 이 새끼야. A가 B로 바뀌었대요. A가 갖고 있는 화학결합 에너지가 10kJ이래요. 그럼 B는 얼마일까요? 10이야 아니야 그것만 얘기해. 10이야 10이 아니야. 왜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 이게 키야. 자, 잘 봐. 우리가 1차원적으로 배웠던 A와 B의 질량 보존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질량 보존은 입자수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입자의 개수는 안 바뀌어. 맞지? 안 바뀌지만 분자 구조가 바뀌면서 공유결합 구조가 바뀌었지. 그럼 결합하는 에너지가 달라졌겠지. 됐냐? 됐어? 그래서 에너지 보존이 되는 건 맞아. 맞는데 얘가 만약에 6kJ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화학결합 에너지, 화학 에너지가 생겨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냐? 그럼 봐봐. 처음과 나중의 차 보이십니까? 처음과 나중의 차.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 화학 반응을 했을 때 물질이 바뀌겠지. 그잖아. 물질의 원자가 아니라 물질의 종류가 변할 거야. 자, 물질의 종류가 변했다는 얘기는 뭐가 생겼냐? 에너지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야. 됐어? 이러한 에너지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 요 에너지 변화만큼 열이 나가거나 들어온다고. 됐어요? 됐어요? 처음과 끝의 에너지 변화만큼 화학 에너지가 생겨버린다 이거지. 자, 그럼 쉽게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화학 에너지인데 일단 얘네는 같지 않다. 이거부터 할게요. 알겠죠? 앞뒤는 같지 않다. 그럼 이걸 그림으로 그럼 이래. 살짝 그려볼게. 여기가 에너지야. 자, 그럼 원래 에너지가 여기였어. 10. 맞지? 그랬다가 얘가 지금 6으로 떨어졌어. 맞지? 그럼 에너지가 지금 여기서 1로 떨어진 거야. 오케이? 맞냐? A에서 B로 올 때 이렇게 떨어진 거야. 맞지? 그럼 이 에너지 차, 즉 에너지 감소야. 에너지가 감소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지? 그려 안 그려? 그럼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지? 그럼 에너지 방출을 하면 온도가 주위가 높아지겠지? 그럼 얘가 뭐야? 이게 발열 반응이다 이 말이야. 됐어? 무슨 말인지. 이 반응열의 의미는 화학 에너지의 차! 에너지의 차! 에너지 변화량! 이게 열량으로 표현되는 거야. 그걸 반응열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죠. 근데 이 반응열이 발열인지 흡열인지 니네가 찾아야 되는 거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게 여기서 할 일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개념적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걸 할 때 이 반응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화학 반응 시 에너지 변화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 변화를, 이 에너지를 유식한 말로, 즉,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쉽게 얘기할게. 화학 에너지와 이 물질이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있을 거야. 마치 결합 에너지라고 하겠지? 그럼, 이때 갖고 있는 이 화학 결합 에너지를 뭐라고 하느냐? 유식한 말로, 엔탈피라고 불러. 얘도 엔탈피라고 불러. 됐어? 역학적으로는 에너지라고 부르지만 화학적으로 불렀을 때 이때 에너지, 이 화합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반응열은 Q로 표현되는데, 됐어요? 엔탈피라고 하는 새끼는 H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원래 무슨 의미냐? 봐봐. 이 H의 의미가 뭐냐면 원래 유식한 말로 하면 열함량이야. 열을 얼마나 갖고 있냐, 즉 에너지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야. 알겠냐?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래서 얘를 엔탈피라고 불러요. 엔트로피는 들어봤지? 그게 무질서도지. 엔탈피는 에너지야. 틀리면 안 된다. 엔탈피 세 글자 에너지 됐냐? 엔트로피 무질서도 네 글자 됐냐? 병신 아니고서 헷갈리지 마. 엔탈피는 에너지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됐지? 자, 그럼 이 엔탈피의 차이, 즉 에너지 변화, 엔탈피의 변화량, 됐어? 요거만큼 이 열이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고. 됐어요? 됐어요? 자, 정말 원래 이거 안 할 건데 그냥만 개념만 들어봐. 그냥 개념만 들어봐. 원래 안 할 거였는데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거니까 한 번만 하고 갑시다. 한 번만. 자, 이걸 다시 써줄게. 내가 봤을 때 이건 필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옆으로 와서 이걸 제대로 좀 정리할게. 자,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려면 이해를 못 할 것 같아. 그 뒤에 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일단 화학 반응이 일어날 건데, 자, A에서 B로 가면 똑같이 쓸 거야. 똑같이. 자,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10kJ였고요. 나중에 얘 화학 반응한 결과 이 새끼는 6kJ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줄.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A가 갖고 있는 결합 에너지와 B가 갖고 있는 결합 에너지, 즉 화학 에너지라고 할게요. 이 두 개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화학 결합을 했을 때, 자, 화학 결합을 했을 때, 화학 반응을 했을 때 물질의 종류가 변해요. 이 물질의 종류가 변하면서 에너지에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 에너지가 나가고 들어오고 한단 말이지. 그럼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거죠. 자, 여기가 에너지고요. 그럼 얘가 반응 시간이 되겠지? 만약에 여기가 10A였어. 그러니까 10kJ였겠죠? 그럼 반응을 했을 때 여기가 B야. 6kJ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새끼의 에너지는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감소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감소했어요. 그럼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밖으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야 이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발열 반응이라고 부를 거라고요. 자, 여기에만 지금 대충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반응, 지금 에너지 변화라고 하는 이 개념,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 이 자체를 뭐라 그런다? 엔탈피라고 한다 이거지. 잠깐만. 다 했냐? 네. 문제 다 풀었어? 네. 알았어. 다음 시간에 늦지 말고 와. 자, 이 엔탈피라고 하는 거의 의미, 요 의미를 다시 한번 해주면 이렇습니다. 물질이 가지는 화학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이걸 엔탈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엔탈피를 다른 말로 이 용어를 쓰면 H 이렇게 쓴다고 하고요. 이걸 원래 한국말로 바꿔주면 얘가 무슨 얘기냐면 열함량 이런 말로도 쓴다고요. 즉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물질이 얼마나 화학 결합을 하면서 자기 체내로 갖고 있느냐를 머릿속에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개념에서 이제 에너지의 의미가 어떻게 될 거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쉽게 따질 수 있어요. 어떻게 따질 거냐? 이제 봐봐요.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보면 봐봐요. 얘네들의 델타 H 엔탈피 변화량, 에너지 변화량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 마이너스 처음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6 마이너스 10이에요. 맞죠? 그럼 이 새끼 마이너스 4야. 잘 들어. 마이너스 플러스 잘 봐야 돼 이거. 됐어? 그럼 마이너스 4가 된 거야. 맞죠? 그럼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 A가 B로 바뀌면서 됐죠? 마이너스 4만큼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 즉 플러스 4kJ만큼의 에너지가 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중요한 말이야. 이 뒤에 붙어있는 이게 반응열이거든. 반응열이라고요. 이 반응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다? 반응열이 플러스로 들어왔느냐 마이너스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헷갈리면 안 돼요. 반응열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를 잘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됐어요? 발열이라고 하는 건 열량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플러스 값을 가지면 이게 발열이에요.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얘가 흡열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델타 H 됐어요? 요 새끼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4라고. 잘 봐 지금 이 의미가 뭔지. 이 의미가 뭔지.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반응열밖에 안 배울 거예요. 이건 화투 개념이니까. 됐어요? 그럼 반응열이라고 하는 건 이 물질에서 얘 왼쪽과 오른쪽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차이만큼의 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이쪽에 있을 때 이만큼의 에너지는 나갔다 그 얘기야. 플러스 값이라면. 됐어요? 그런데 이건 주의 기준인 거야. 다시.
반응열은 누구 기준이라고요? 주위 기준이에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엔탈피의 기준은 누구냐? 개예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개야. 그럼 개에서 에너지가 나갔어요. 그럼 주위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들어온 거니까 플러스잖아요. 그죠? 근데 개 기준으로 보면 나한테 나갔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됐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그래서 개와 주위를 얘기한 거예요, 아까.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너네는 지금 어느 수준만 배우는 거야? 여기만 하는 거라고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반응열이나, 자, 반응열이나 엔탈피 변화량이나 어차피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똑같은 절대값은 똑같다고요. 근데 방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반응열은 이 주위 기준이에요. 근데 엔탈피는 개 기준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얘가 잘 들어. 그럼 델타 H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플러스 값이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 틀려. 그럼 델타 H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럼 반응열의 입장에서는 얘가 흡열된 거 아닙니까? 얘는 마이너스 뺏겼으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플러스 돼야죠. 됐어요? 그러면 요게 흡열이겠지. 됐어요? 내가 열을 갖고 온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는 얘가 발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응열의 포인트를 맞춰주시는 게 맞는데 요 차이는 좀 보시라고. 왜? 혹시나 학교에서 이걸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됐어요?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알겠어? 주위냐 개냐를 잘 봐야 돼. 주위에 있는 건 반응열. 엔탈피는 개의 기준. 그러니까 누구의 기준으로 열 에너지 출입. 야, 어차피 이렇게 나가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럼 누구 기준으로 맞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기준으로 볼 거라고, 일제. 됐어? 요거 기준으로. 이거 기준으로 잘 안 봐. 이거 기준으로 볼 거지. 됐냐? 무슨 말인지. 됐어? 이거 지금 이해 못하면 좆대! 뒤에 반응력 하나도 계산 못해. 알겠냐? 눈 뜨고 또 자지 저거 또. 주의! 개! 이 개념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쪽으로 다시 와봐요. 개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변화와 반응열과 같은 물질의 변화에 수반되는 에너지의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화학반응식. 즉, 뭐 쓰라고요? 내가 방금 전에 옆에서 썼던 A가 B로 바뀌면서 4kJ 썼지. 저게 열화학반응식이에요. 됐습니까? 저게 열화학반응식이에요. 저것까지 쓰라고요. 됐습니까? 개인지 주인지 잘 보셔야 돼요. 됐어요?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저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화학반응식을 보실 때 화학반응식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잘 보시고, 그리고 얘가 발열인지 흡열인지 찾는 거, and 요건 나올 수 있다. 발열이라면 개에서는 온도가 낮아지겠지, 빠졌으니까. 주위는 온도가 증가해요. 맞죠? 그거 틀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문제는 내가 봤을 때 그거밖에 없어요. 개냐 주위냐만 조심. 됐어요? 개냐 주위냐만 조심. 그것만 조심하면 문제 안 틀려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걸 완벽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